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50년 만에 대규모 단독주택지 전면 혁신, 종상향 허용. 요거 오늘 아침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죠.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 해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여기 1종 주거지역, 너희는 7층까지만 지어. 바로 옆에는 3종 주거지역, 층수 네 마음대로 지어. 이렇게 지정하는 거 좀 불합리해 보이죠? 비슷한 인근 지역이 있으면 비슷하게 맞춰서 허용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맞다고 생각해 왔는데 여기 오늘 해결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브리핑 굉장히 좀 길었습니다. 아침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전에는 얼마 몇 층까지 밖에 못 지었는데 4층까지 밖에 못 짓게 했다가 다시 7층까지 완화해 줬다. 사실 이 지역 저밀의 고급 주택 이미지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택에 그렇게 뭐 마당이 있고 넓은 집에 산다는 것 굉장히 선호되는 모습이었는데 아파트 위주로 바뀌어 나가면서 많이 노후화되고 고령 인구도 늘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줄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 주민 의견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습니다. 뭐 대구 경북 연구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나중에 연구 자료는 또 대구 경북 연구원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검색하면은 연구 보고서가 나중에 올라올지도 모르겠네요. 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기존입니다. 기존 종상향 불가, 그나마 봐준 게 7층까지 지어라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 변경된 내용 보시면은 여기 대규모 단독주택지 3개 지구 나중에 지도로도 보일 텐데요. 요것들을 종상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 대신 이게 있습니다. 공공기여율 10% 기부 체납하라는 말입니다. 그 대신 12층까지 지어라.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겠다. 15% 체납하라는 말입니다. 면적도 좀 영향이 있긴 있는데요. 근데 요 20% 요거 하려면 요걸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겁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에 근데 공공기여율 20%입니다. 20% 땅을 나라에 내놔야 됩니다. 자, 이런 뭐 개발 방식, 또 뭐 미니 뉴타운 방식, 아니면 뭐 건물 층수, 용적률, 용도 완화 확대 시행 이런 것들인데 솔직히 이거 전부 다 요거 공동주택 아파트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우선 요 세 군데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여기 대명지구 앞산 밑쪽이죠. 여기 송현동부터 해서 대명동까지 아우르는 이 넓은 구역 여기 면적이 1.9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네요. 그 다음 범어지구 여기 어디지 여기가 어딥니까? 빨리 안 떠오르네요. 뭐 수성구청 있고 뭐 이 건너편 쪽으로 해서 있는 지역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가 두산동인가요? 네, 여기 멀쩡하게 뭐 한 50층 되는 아파트 있죠. SK 리더스뷰인가요? 뭐 있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높게 짓게 해주면서 여기는 뭐 4층, 5층 되는 건물들만 따박따박 있어가지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시야가 빵빵 뚫렸었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같이 이렇게 개발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 같네요. 지도상으로 보시면 좀 구분되시죠? 송현 대명지구, 수성지구, 범어지구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개발되면 여기가 맞죠? 대단한 뭐 범사만삼이라고 하나요? 제가 정확한 구역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요 구역 이 쌍벽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 과연 여기가 이점이 더 생길 것인지 여기가 그동안 억눌려 있었다가 다시 솟아오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될지 그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고 자 그럼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졌는지 한번 보실게요. 우선 기존에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 자료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에 보시면 이런 제한사항들 같은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보시면 건폐율 제가 지금 여기 건폐율을 보고 계십니다. 건폐율 60% 요거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만약에 땅이 100평이 있다. 그러면은 6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40평은 마당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능하겠죠. 요게 용적률 60%의 의미입니다. 3종 주거지역 50% 이하 요거 있으면 땅이 있으면 딱 반띵해서 요 반틈만 건물을 지을 수 있어. 나머지는 뭐 주차장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것도 손해 아닌가요? 이거는 건폐율만 보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돼요. 네, 이 용적률이라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 200% 이하다. 그러면 만약에 100평의 땅에 만약에 50평만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200% 전체 땅이 100평이었죠. 그러면 이거 용적률 200%라는 말은 200평까지 활용해라. 그러면 50평 곱하기 4층을 하면 200평이 되죠. 이게 용적률 개념이에요. 3종 일반 주거지역 250% 이하 똑같은 땅이 100평이 있어요. 자, 얘는 만약에 50평까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용적률이 250%니까 250평까지 땅은 똑같이 100평 니는 250평까지 쓸 수 있다. 그 말인즉슨 5층까지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요거 이해되시죠? 근데 요게 평수가 더 좁아지면은 만약에 25평으로 줄어들면 층수가 10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3종 주거지역 이게 더 선호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이건 녹지 공간들로 만들어지고 공원도 만들어지고 하면 훨씬 더 쾌적할 수 있겠죠. 이게 일반적인 주거, 주택, 단독주택지 모습이고 요게 아파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이죠. 똑같은 땅인데 이만큼 더 쓸 수 있게 해준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20%를 기부 체납하랍니다. 용적률 상에서는 큰 이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폄훼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왜 주민들이 왜 오랜 수건 사업으로 추진했겠습니까? 나름의 이점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자, 여기 이런 사업이 있어요. 정비사업.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별로 참여를 안 해요. 대구에 있는 이 지역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23%까지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역 업체 선정 시 용적률 인센티브 지원과 더불어 신설되는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막 준다고 하는데도 안 합니다. 더 브랜드 아파트 더 선호하거든요. 만약 청구 아파트가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었다면 만약에 청구를 지역 주민들 요구로 청구가 시공사로 선정된다든지 하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대구에는 지금 그렇게 파워 있는 시공사 이렇게 존재하지 않나 봐요. 서한 정도 있나요? 그 다음 요것도 용적률도 이게 이 정도 인센티브를 줘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 지역 대기업들을 다 선호하는 바람에 올해 말에 또 왠지 뭔가 더 인센티브를 줄 것 같아요. 제가 요 뉴스까지 찾아본 이유는 용적률 종상향이 이루어지는 대신 20%를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 그 대신 다시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 방안까지 사용하게 된다면 진정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폄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게 주택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공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거든요. 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여기 지도 찍다 보니까 바로 나오는데 요거는 디스코 부동산이라고 검색하시면 최근에 거래된 가격부터 시작해서 단가, 공시지가 이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보니까 여기가 두산동이었나요? 여기 두산초등학교? 약간 수성지구라고 나왔던 곳 일부 확대시켜 봤어요. 제가 요 평상에 요 다니면서 보니까 여기 너무 저층 주거지역 너무 좀 탐나더라고요. 고층 아파트에 비해서 저층 있는 곳 좀 탐났었는데 디스코 부동산이라고 검색해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밸류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밸류맵. 그러면 이게 주변 건물들
뭐 언제 얼마에 거래됐다 이걸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누락되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볼만합니다. 뭐 간혹 어떤 분들이 여기 땅값이 어느 정도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을 보는 게 제일 확실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슨 아파트지? 어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최근 매매되었는 게 21년 9월 달에 매매되었던가 이게 공급 면적 32평에 5억 6,500만원에 21년 9월 계약이네요. 5억 6,500입니다. 이 아파트가 언제 아파트인지 보니까 아까 80 몇 년도였던 것 같은데 한 30년이 넘었는 것 같아요. 일반 건축물 뭐 30년 넘으면 80년대 지어졌다? 뭐 그때쯤에 지었으면 30년 지나면은 거의 뭐 대지 지분 가치만 뭐 남아있다가 봐도 무방할 정도지 싶은데 대지 지분이 얼마인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지 싶어요. 요거 한 20평 한 20평 돼요. 20평에 5억 6천 5억 6천 요렇게 거래됐어요. 근데 이거 보면 좀 싸게 거래되는 것도 있어 보이는데 13평에 1억 얘는 20평 채 안 될 텐데 이거 60제곱미터면 20평 안 될 텐데 5억 6천 굉장한 차이죠. 이게 만약에 26평이었으면 2억입니다. 2억. 요 두 개 비교하면은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뭐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저 같으면 요게 더 마음에 들어요. 요게 더 마음에 드네요. 대지 지분 평당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요. 자 여기서 20평에 대지 지분 20평에 5억 6천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다시 써둘게요. 대지 지분 20평에 5.6억. 그래서 인근에 비슷한 시기에 거래되는 여기 단독주택인 상간지는 아이고 제 옆에서 제가 똑바로 확인을 못했어요. 계약일이 20년 10월 아까하고 한 조금 얼마 차이 안 나죠. 대지 지분이 30평 매매 금액이 3억 7천 요겁니다. 요거 vs 요거는 아파트 요거는 뭐 일종 주거지역 단독주택지 1종 얘는 3종 이렇게 써요. 얘는 대지 지분이 30평에 얼마입니까? 3억 7천 3.7억 이 평당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 10평으로 똑같이 나눠볼게요. 10평으로 나눠보면 얘는 한 1.2억 정도 10평에 1.2억 얘는 나눠보면 10평에 2.8억 이 정도 가치가 차이 나는 거예요. 뭐 기부 체납이 있지만 인센티브까지 활용한다면 이 1.2억짜리 땅이 2.8억짜리 땅하고 거의 유사한 가치를 지니게 되겠죠. 물론 건축비나 이런 부분은 빼고 지금은 대지 지분상으로만 가치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 이 일종 주거지역 정말 오랜 세월입니다. 진짜 50년 됐습니다. 50년. 물론 그 중간에 손바뀜도 많이 일어나곤 했지만 자기 재산권 어떻게 보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10평의 가치가 1.2억밖에 안 된다? 똑같은 수성구인데 똑같은 동네인데 뭐 도로 한 개 사이에 두고 10평에 1.2억 10평에 2.8억 차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 가치는 일종 주거지역에 있던 애의 가치는 좀 올라갈 거고 얘가 이까지 올라가서 키를 딱 맞출까요? 저는 좀 느낌이 조금 다른 게 오히려 얘는 가치가 이만큼 여기 하얀 부분에 표시해 볼게요. 1종 주거지역에 있던 애의 가치가 여기였어요. 3종 주거지역에 있던 가치가 여기였어요. 그러면 1종 주거지역에 있던 애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3종 주거지역은 요만큼 떨어지고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나름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물론 다 같이 올라가서 뭐 다 좋은 집, 다 비싼 집 세면 더 좋겠지만 어차피 돈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땅의 가치가 더 올라가 버리니까 아마 상대적인 이런 조정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오늘 한 부분만 다뤄드렸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확한 정보가 있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과감하게 수정하겠습니다. 요거 마지막 자료 한 가지인데요. 요거 제가 과연 누가 저 로또를 맞았는지 검색을 해봤어요. 2021년에 거래됐습니다. 와 이것도 혹시 LH 사태처럼 이
대구 경북연구원 조사 결과 그리고 대구시청 발표가 있기까지 얼마나 보안이 잘 유지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보세요. 이 연구가 이게 한 2년에 걸쳐서 이루어졌거든요. 2년에 영역을 주고 나서 2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야 풀렸는데 이 사람들 솔직히 부러워서 한번 나부터 해봤습니다. 21년도 올해 그것도 만약에 막 10월 달에 샀다. 야 이거 한 가치가 한 2배 정도 오르지 않을까요? 굉장히 눈치 빠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주 좋아요. 부럽습니다. 2021년 11월에 거래됐네요. 얘는. 아무튼 여기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